언론인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던 2시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언론인들께 인사부터 먼저 올리고 출마에 대한 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출마에 대한 변을 들어주셔서 함께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사전에 배포된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고 언론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경상의 상자가 다시 빛나는 중흥하는 미래 상주를 만드는 꿈,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자부심 넘치는 상주를 만드는 꿈입니다. 이 꿈은 우리 모두의 꿈임을 가슴에 새기고 엄숙하게 민선 8기 상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는 것은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시민으로서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상주시장이 되려는 사람은 상주가 나아갈 방향과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와 해결 방식에 대한 확고한 구상이 있어야 하며 상주시와 시민에게 기여하는 것 자체만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 강영석은 지난 2년간 깜깜한 밤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던 상주시를 정상적인 항로에 올려놓았습니다. 결단하기 어려웠던 일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일은 끈질기게 설득해서 해결했으며 애물단지였던 청리공단에는 SK그룹으로부터 1조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상주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시장에 침입했고 임기 내내 민방복을 입고 코로나로부터 지역을 지키면서 방역을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관리했으며 솔선수범하면서 온몸으로 코로나와 맞서 싸웠습니다. 비록 재선거를 통해 시정의 책임자가 되었지만 상주시청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전에 둔 중부 내륙 고속화철도처럼 무거운 숙제들을 해결하면서 상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동안 상주시는 선거로 인한 후유증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잦은 정치 지도자의 교체는 늘 상주 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계속 달려야 할 때입니다.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중간 없는 전진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비록 절반임기 반쪽짜리 시장이지만 성과는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강영석은 지난 25년간 국회의원 보좌관, 경상북도의원 2선, 상주시장 선거 4번 출마 등 상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상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누구보다 큰 사람입니다. 이번에 출마하면 56살 나이에 6번째 선거입니다. 일 잘하는 시장 강영석이 상주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상주는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3년 연속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투자 유치는 11건에 1조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주를 위해 일 잘하는 시장 강영석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멀리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시야로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주 시내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특색 있게 관리하면서
원도심은 업성, 역사유적, 도랑보건 등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신도심에는 생활 편의시설 확충,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탄소 중립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북천 수변공원 조성, 남산 걸림공원 조성, 거점별로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KTX 시대 개막과 신물류단지, 주거용지 및 지역 공공기관 용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업 유치에 집중하는 한편 청리산업단지를 SK그룹과 함께 전기자동차 배터리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 및 보호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농촌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예산을 전국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스마트팜 육성지구 및 기농인 임대형 농장 조성, 농업 관련 물류단지 상주시 자체 농어촌 진흥기금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재위험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비하면서 축산하치, 저감사업, 돈사철거, 가촉분유, 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체육, 관광은 상주경제의 먹거리입니다. 업성 및 역사유적 발굴 복원으로 역사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존엄과 존심, 애물 정신을 개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원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천섬 등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홍보하여 색깔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삶이 행복한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병원 이전 지원과 응급의료체계 강화, 여성, 아동 보육 지원 강화, 가족복지 지원, 청소년 육성, 보험 및 노후생활 지원 등을 추진하고 특히 노인회관 건설과 공설 추모공원 건립을 계획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또 평생학습도시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소멸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곳 중 하나입니다. 상주형 2호 사촌마을, 시범마을 조성, 기능기촌 및 청년 유입을 위해 투자하고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한, 기농, 기촌주택 제공, 다양한 교육 경비와 장학사업 지원으로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청의 안정을 위해 때로는 고집불통이다, 인정머리가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장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과 사람에게 투자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시민 여러분들과 호흡하며 오로지 상주 발전과 시민 행복만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야구판의 구원투수처럼 설거지하면서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이제 선발투수로 1회부터 뛰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피땀을 열육한 업적이 빛나는 상주, 청년들에게는 도전정신이 발휘되는 상주,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는 상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영석은 이런 시장의 길을 가겠습니다. 시민을 사랑하며 스스로를 수양하는 겸손의 길을 가겠습니다. 비전과 전략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발전의 길을 가겠습니다. 인재를 경영하고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경영의 길을 가겠습니다. 관은 책임지고 공은 타인에게 돌리고 떠나야 할 때 떠나는 비움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도자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라 합니다. 지도자가 지역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역 또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 강영석에게서 가능성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실적으로 증명된 저 강영석에게 다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십시오. 중흥하는 미래상주, 더 나은 시민의 삶이 있는 상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강영석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언론인들의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은 출마 선언문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정치인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또 선거와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어떤 질문이든지 해주시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북일보 김범진 기자님. 예, 경북일보의 김범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공청회에서 세부 기준안을 아직 발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 강민석 시장님의 감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직접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4월 초에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 특히 가감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가산점은 신인, 청년, 여성, 국가유공자 그렇게 해서 20%의 가산점이 있고 유권자들이 관심이 많은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감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근 5년 이내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에 10%의 감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중앙당 공관위가 발표한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에는 오늘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가산점도 없고 감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김철희 기자님. 예, 대대한부 김철희 기자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하신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기억나가지고요.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상주 상무만한 스포츠 마케팅이 또 있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쭙니다. 맞습니다. 예. 상무 프로축구단은 재작년에 떠나야 할 때가 되어서 떠났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결국은 상주가 상무 프로축구단처럼 프로축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투자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서 효과를 얻어야 되지, 무엇에 투자하면 돈 된다고 큰 빚을 내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상으로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축구단은 분명히 역할이 있지만은 상주 실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 가지고 그보다 적은 예산으로 상주 실정에 맞는 스포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축구, 농구,
우리 상주가 지금 잘하고 있는 볼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 최고의 시설인 국제 승마장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생활체육 분야에서 전국대회를 어떻게 유치해서 그 동호인들이 상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프로축구단은 상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는 뭐 창단하지 않았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우리 강영석 기자님, 민선 8기 상주 심장 출마 선언에 대해서 오늘 당청 포부를 발표해 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겪고 있는 심각한 고통은 저는 코로나19 이래 정말 대처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해서 최고 잘했던 방역이라고 꼽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똑바로 이야기해서 저희 나라 K-방역은 완전히 정치를 이용한 그런 방역이었다고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그 강영식 시장님께서 이 코로나는 다음에 우리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팬데믹 또 어떤 팬데믹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는 우리 지방자치 이제 자치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질 때가 됐거든요. 그때 정말 상주의 방역은 정말 국가를 따라가서 하는 것도 위기체제를 따라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상주가 정말 특별하게 우리 상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K방역의 소통이라든가 대처 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병원 관계의 그 유지라든가 환자를 하는 그 공무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요새 좀 보면은 잘은 하고 있었어요. 상주가 비교적 솔직히 잘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정말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정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보호를 잘 받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내팽개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우리 강영석 시장님께서는 또 앞으로 변이되는 그런 팬데믹 같은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시면 하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기초단체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기초단체의 독자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방역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전대미문의 일을 겪다가 보니까 중앙정부도 시행착오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재발한다면은 결국은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방역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고 모든 역량이 기초단체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을 기초단체가 믿고 신뢰하면서 동참하는 것이 훌륭하게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방역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가, 어떤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대충 건성건성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도 4월 16일 날 취임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취임사를 했습니다만 오늘 8기 시장 출마 선언하는 자리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안 변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국가의 방역 체계 아래에서 그 관계되는 특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도 안정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제가 된다면은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훌륭하게 이끌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자세를 제대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수 국장님. 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그 여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2년 동안 인사도 잡음이 없고 열심히 하시는데
뭐냐면 좀 소통에 부재가 있다. 뭐냐면 이번에 추모공원도 문경시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이랬으면은 될 건데 그런 것도 서로 미리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함창에 연탄공장 자리에 대구 아파트 업자가 다른 사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문경시에도 배수를 안 받아주려고 해가지고 그쪽 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중단돼 있고 또 거정병원도 벌써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인제는 이제 TF만 형식적으로 인제는 TF만 만들어놨다. 서울 좀 개사한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시에서 정책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우리 시청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모공원 추진위원회를 시민으로 구성을 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는 것이고 문경하고 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거 하지만은 행정기관에서 특히 우리 같은 독립된 자치단체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이웃 자치단체하고도 소통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국가 간의 일로 이야기한다면은 외교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상의할 상황이 아닌데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상의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위상과 체면과도 저는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문경하고 사전에 상의해야 할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경시가 반응하는 것은 지금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시가 도에다가 제의를 해서 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상의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상의해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추모공원을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취임하고 함창에 있던 영진연탄 자리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방치하기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파트를 누가 건설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절차를 추진해 왔고 613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확정을 했고 아파트 브랜드는 이 인근에 없는 롯데캐슬이라는 일군업체의 명품 아파트를 유치를 했고 모든 건축 인허가는 지금 다 나간 상태입니다. 다만 문경하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함창읍과 문경시는 공동 하수 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 자치단체가 비용을 줄이고 상생 측면에서 원칙적인 처음에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1일 3만 톤을 처리하는데 함창에 할당된 양은 1일 5천 톤입니다. 지금 현재 함창은 1일 2천 톤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오히려 지금 문경에서 할당받은 양 이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했을 때 제기하는 거예요. 안 해준다가 아니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식으로 지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어떤 민원사항을 제기했을 때 처리기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제때 처리 안 했다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그것이 허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다.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있고 조건부 건축 허가를 우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저 펜스 치고 롯데캐슬 아파트 짓는다고 지금 다 시작됐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는 함창 개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독자적인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발빠르게 우리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라든지 이런 관계부서에 사전
검토라든지 사전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우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비판할 거는 분명히 비판하더라도 제발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 지역을 폄훼하는 이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 적시자 병원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묶어 가지고는 못 씁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행정에 절차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왔는 이야기가 뭡니까? 적시자 병원에서 돈 1,300억 확보해놨는데 상주시에서 땅 안 사줘가지고 병원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말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말이다. 지금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 경남 통영, 상주 이 세 곳에 적시자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 만들기 위해서 연구 용역하고 행정적으로 절차 밟아 나가는데 주도해가고 있는 데가 상주시다. 상주시다. 이 부분 오히려 거창이나 통영에 더 물어보십시오. 우리보다 행정적으로 더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는 행정의 책임자는 발언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잘못 이해하면 수용하면 되지 하는데 그 땅을 아무렇게나 수용할 수 없고요. 설사 수용을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3년이 걸립니다. 이게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거판에 이용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 시민들이 현혹이 되면은 지역에 큰일이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말로 누가 더 시야가 넓은 지도자인지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주가 지금 곳곳에 공공개발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또 상주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잘못 계획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리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 말 속에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것은 개발 이익과도 관련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은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계기로 적어도 적시자 병원에 대한 논란은 제가 시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상주 시민으로서 나중에 내 모습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치의 의혹도 의심도 걱정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경남주도의 변해철입니다. 지금 주장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농촌 관련해서 지금 뭐 예산이나 이런 거 많이 편성이 돼서 이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상주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혹시 뭐 지원 약속이라든가 그런 공약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우선 앞으로 상주가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또 다양한 직종들이 공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상주 경제의 근간은 농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농촌의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일을 하자면은 예산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농업 부문 예산을 전국 최대로 편성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선 변해철 기자님 말씀은 농업 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야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해당 직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는 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지역 경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이런 것이 이게 무슨 선심성 이런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사람들의 경영 의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경북에만 해도 23개의 시군이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작년에는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 금년에는 일반 시민, 또 시민 20만 원, 자영업자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영업자나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다. 지역의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기타 여러가지 기후변화나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사업들도 지역 내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해로 명식입니다. 예, 김명식. 지금 그 경천선 있는데, 경천선 있는 데가 경제시에서 부자가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님 당선된다면 차후에 그 경천섬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많은 막대한 돈을 내놓고 지금 아무 지금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성주시에서 최고 돈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천섬을 처음부터 체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했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자연스럽게 관광지, 그 다음에 기타, 과거 정부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쪽에 몇 개가 배치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돈이 투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취임하고 경천섬에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보다는 콘텐츠 위주의, 그 다음에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사실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천섬 그 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남이섬처럼 그렇게 안 하느냐 하지만은, 경천섬은 안타깝게도 지적도상의 섬이 아닙니다, 저게. 그래서 저 안에는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환경감시원이 지금도 거기에 비료를 주는가 농약을 치는가 다 살피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꽃나무 심고 나무 심는 것조차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 가능 범위 내에서 거기를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지금 만드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기능을 더 보강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청룡사 밑에 그 큰 절벽에 폭포를 만드는 이런 계획은 그 물 이용 계획부터 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그 방치되고 있는 상도 세트장이 주막으로 지금 바꿈을 했습니다. 그러한 계획도 결국은 경천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계획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가지라고 그렇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입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로 봄, 가을에 오리를 띄우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전국 방송에 나가고 그런 것이 지역의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천섬에 우리가 돈을 적게 투자하면서 정말 다른 지역에서 못 느끼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다시 재선에 성공해서 시정의 책임자가 된다면은 이미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주관상 편집국장 여인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SK그룹과의 계약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상이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따르는 제2의 이제 K 배터리 메카로 상주가 부상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에 대한 어떤 비전을 이 공약에서 또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네, 짧게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SK그룹과
협의해서 청리 일반산업단지를 전기자동차 배터리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투자 유치를 8,500억을 했습니다. 그 8,500억에 두 개의 법인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SK 머티리얼즈 공장이 3,000억짜리를 하나 짓고 5,500억은 SK 머티리얼즈와 미국에 있는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는 특허기업 그룹 포틴이라는 회사 합작기업이 SK 머티리얼즈 그룹 포틴 두 개 회사가 그 7만 천평 예전에 웅진 폴리실리콘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우선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기업 중에 하나 SK 머티리얼즈 그룹 포틴 5,500억 투자하는 이 회사는 작년 10월에 이미 본사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상주로 한다는 것을 상주 세무서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기업의 본사가 상주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공장도 하나 생기고 금년에 하는 것은 SK 머티리얼 그룹 포틴이 여러분들 그 산업단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옆에 가면 아직 개발 안 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공단 부지인데 그냥 아직도 닫힌 상태로 야산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SK 머티리얼즈가 작년에 4만 1,000평을 8,500억 투자하면서 함께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게 약 6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경매에 넘어가는 땅을 우리 시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 땅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하는 1,500억 원은 SK가 우리 시로부터 그 산도 사고 그 남았는 땅을 개발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저 실무부서에서는 뭐 양극재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시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느냐.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 처리.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의 속도로 일하지 말고 기업의 속도로 일해라. 행정의 시간과 기업의 시간은 가치가 다른 것이다. 그렇게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고요. 앞으로 청리 일반산업단지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올 하반기 되면은 저는 사업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가지고 또 대규모 추가 투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3강을 치라면은 SK그룹, SK하고 LG, 삼성, SDS 이 세 개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지금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를 속도를 다쳐가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머지않아서 SK는 상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게 물꼬를 잘 터놨기 때문에 SK가 더 투자하겠다고 이제 안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많은 투자가 진행되었고 이만한 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성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상주스의 조덕기입니다. 예, 시장님이 반쪽 시장님이 되기 전부터 예. 해결이 안 돼 있는 것이 다른 질문은 다른 기자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혹시 2학년 소재 상황 사이에 서로시티 음식 체험관 그 문제가 지금 2년 시장님이 강 시장님이 시장님을 당선돼서 하시면서 2년 동안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앞으로 요번에 시장님이 당선되신다면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 이게 상주시의 장래와 관련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참 골칫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사업 한 10년 전에 이게 시작된 사업으로 아는데 이 안목이 부족해서 첫 단추를 잘못 깬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전통음식 체험관, 사찰음식 체험관이 있는 그 부지는 상한사 절 부지이고 건축물은 상주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는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상한사가 사찰 음식 체험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그럴 것 같았으면은 이 예산을 민간에다가 이런 뭐라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람 정확히 자본 보호자나 이런 거 돈 당신들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사업하라는 식으로 갔었는 것 같으면은 절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면 될 텐데, 이게 땅 주인 다르고 집 주인 다르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나무 땅씩 삐놓고 임대를 해줘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가 알기에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게 임대 기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도 그거 임대로 내고는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시상이 누가 되더라도 나라에서 이 법률 제도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권한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피민홍. 저기 마감 반지에 예. 보통 만든 전센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장소를 많이 설정하고 많이 도움이 안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활용 방안이 혹시 예. 계시는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기업에서 투자가 들어오니까 다른 투자를 유도해낼 수 있는 부지에 그 공단 환경과 안 맞는 그런 교육시설이 있으니 사실은 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봐서 지금 좀 난감한 입장이 될 것 같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40만 평 공단을 조성하면서 한진이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되면서 이 투자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것을 분양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지역으로 유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임대기간이 202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 또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고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상주로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어떻게 마련을 해서 이것은 옮기고 그것은 산업용지로 쓰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참여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질문을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상주가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는 시정의 책임자가 아니라 선거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분란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스스로는 늘 자중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제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